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스럽고 레이시한 느낌이 가득 있는 봄맞이 에코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꽃과 함께 등장을 했지요. 여러분 지금 이 꽃처럼 항상 싱그럽고 아름다우셔야 돼요. 블러썸 스티치 기법은 그렇게 어려운 기법이 아니에요. 아랫단을 만들고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쌓아 올려가면 자동으로 완성. 특히 끝단도 이렇게 레이시하게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 영상은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도전하시도록 제가 아주 자근자근 조근조근 천천히 설명하도록 노력했으니까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올 봄에 레벨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보자라고 맨날 짧은 뜨기, 한길긴 뜨기만 할 순 없잖아요. 재밌고 쉽고 아름다운 블러썸 스티치백 저랑 같이 재밌게 만들어봐요. 저는 오늘 라이언 브랜드에서 나온 24/7이라는 코튼 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기가 봄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얇은 느낌의 면사를 이용해서 만들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기가 저와 다른 계절에 있다면 조금 더 두툼한 그런 소재의 실을 이용하셔도 큰 무리 없이 완성하실 수 있어요. 또한 두께도 조금 더 도톰한 마크라메 실 같은 정도의 두께도 충분히 입체감 있게 예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실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실에 대한 정보도 적어드리고 또한 제가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실과 유사한 대체할 만한 딱 좋은 실이 있어서 그 실에 대한 정보 또한 제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적어드렸으니까 영상 아래 더보기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재료 준비하시기 전에 꼭 참고해 와주세요. 저는 이 실의 두께에 맞춰서 오늘은 3mm 5호 바늘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실보다 조금 더 두께가 얇은 실은 4호 바늘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4호, 5호 이 정도 두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실이 가장 무난할 것 같고 조금 더 두꺼운 마크라메 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6호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 내용 또한 더보기란에 적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재밌게 시작해 볼게요. 시작 사슬을 잡아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지금 시작 사슬을 잡아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방의 폭이 결정이 되는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지금 이 영상 자체가 왕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은 다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살짝 넘겨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사슬 잡아볼게요. 이렇게 왼손에서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을 걸어 통과를 해주고 접고 손등을 통과해서 검지 쪽에 걸고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잡아주는 이 시작 사슬을 잡는 이 동작. 이 동작이 지금 제가 한 이 방법 말고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으니까 가장 손에 있고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손으로 바늘을 들고 이렇게 실 앞으로 해도 되고 뒤로 해도 되고 큰 상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앞쪽으로 꾹 눌러서 아래로 돌려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렇게 살짝 고리가 생기지요? 이 고리 모양을 잡고 바로 이 부분에 쇠실을 걸어서 통과를 해주면 지금 이거는 첫 코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고리에 묶인 부분을 다시 꼭 잡고 쇠실을 이렇게 걸어서 통과를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사슬을 만들어 준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슬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무늬가 있지요. 그래서 내 맘대로 잡으면 안 되고 꼭 4의 배수에 3개의 코를 더한 다음에 기둥코 하나를 더해주는 방법으로 시작 사슬을 잡으셔야 돼요. 즉 실과 바늘의 두께라든지 이 원재료가 저와 달라도 이 규칙만 지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번 주르륵 잡아보고 다음에 코스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48개의 사슬을 만들었어요. 지금 만든 이 사슬의 길이가 내가 지금 만들 가방의 너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꼭 저와 수가 같지 않아도 4의 배수기만 하면 돼요. 짧게 하셔도 길게 하셔도 더 길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4의 배수에 맞추는 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8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었고 이 48개의 마지막 48번째 코를 딱 잡고 바로 그 다음 플러스 3개의 코수를 더해 줄게요. 요거 말고 이렇게 꼭 잡고 다시 사슬 3개 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저는 3개의 수를 더해줬는데 이 3개는 뭐고 2개는 뭐예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자, 48개의 코가 나의 시작사슬은 맞지만 또 양쪽으로 이렇게 타원형처럼 정말 우리가 이 모양으로 가방을 만드는 건 아니고, 여기서 가방이 쭉 올라오려면 기초공사가 필요하지요. 그 공사에 필요한 코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는 아이템마다 다 다르고 패턴마다 달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블러썸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코스가 가방을 만들려면 필요한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또 이렇게 48에서 3개를 더하면 52개의 코지요. 그래서 이 52번째 코를 딱 잡고 추가로 사슬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얘는 코스랑 아무 상관없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둥코 역할을 해요. 올라가는 건 단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뜨개를 할 건데, 우리가 아무리 초보여도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볼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아랫단이 정말 일자로 쫙 가줘야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뒷코산을 활용해서 뜨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의심 없이 걱정 없이 이렇게 앞에 보이는 V코 하나마다 당연히 뒤에 코산이 있는 거니까 이 수가 헷갈리면 어떡하지? 다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 첫 코는 기둥코라고 말씀드렸지요. 기둥코는 코스에 포함되지 않는 그냥 계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있는 바로 이 첫 번째 볼떡 튀어나온 코산으로 가줄게요. 자, 이렇게 볼떡 튀어나온 코산으로 바늘을 이렇게 쏙 넣어서 세시를 걸어서 통과 이렇게 빼오면 바늘에 코가 이렇게 2개가 걸리지요. 요때 또 세시를 걸어서 한 번에 빼주면 이게 바로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 같은 자리에, 왜냐면 우리가 이 가방의 아랫단 부분을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어야 가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요 같은 코에 바늘을 꽂아서 같은 동작 짧은뜨기 하나 더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고 빼오고, 요렇게 2개에 코 걸려 있을 때 세시를 걸어서 빼는 짧은뜨기를 지금 첫 코 한 코에 2개를 해줬어요. 근데 한 바퀴 삥 돌아왔을 때 우리가 2단의 가장 첫 코, 여기 2개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만들었던 요 코에 와서 딱 빼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첫 코, 이렇게 보이는 V코 모양 그대로 꿰어서 마커 하나만 해놓을게요. 2코 중 첫 코만 마커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쉬워요. 보이는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 뒤 코산마다 짧은뜨기 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코산 하나, 둘, 셋 이렇게 쪼로록 보이지요? 이 코산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세실 걸어서 빼고 세실 걸어서 2코 통과하는 짧은뜨기를 모든 코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해주면 되고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쭈루루 한 코에 하나씩 코산 끼워서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 코, 여기 가장 마지막 코산은 안 하고 그 직전까지만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를 코산마다 하나씩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끝까지 거의 다 왔지요. 지금 코산이 2개가 남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 2개가 남았지요. 가장 마지막 코산 말고 그 직전까지는 이렇게 코산 끼워서 짧은뜨기를 딱 해주고, 이 부분 이렇게 또로록 말리는 거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실이 두꺼운 실이 아니라서 이렇게 또로록 말리니까 이렇게 쪽쪽쪽쪽 피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코산, 요거 하나 남았지요. 요 마지막 코산에 일단 바늘을 쏙 넣고요. 자, 이렇게 넣고 지금 요 딸랑 하나 있는 코산에 3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지금 꽂혀져 있는 이 상황에서 실 걸어서 빼고 이렇게 통과하면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요. 또 같은 자리, 딱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고, 오호, 지금 2개 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자리, 짠, 보면 바로 여기지요. 이렇게 또 바늘을 넣고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주면 요렇게 딸랑 하나의 코에 하나,
둘, 세 개의 짧은뜨기가 쪼로록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타원형처럼 살짝 휘는 부분이 되는 거고, 타원형 단은 지금 하는 이 단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의 이 부분과 여기 지금 했던 이 부분만, 가장자리 두 부분만 타원형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온 그대로 쭉 가야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시지요? 지금 방금 한 코의 짧은뜨기를 3개 넣었던 이 코가 바로 여기 구멍 뻥 뚫린 여기 코예요. 그러니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접고, 얘는 뭔가 복잡한 시장 묶음이 있었던 바로 그 곳이니까 됐고, 그 옆에 있는 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V코들이 쪼르르르 보이지요? 이 V코들에 이제 꽂아서 또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뒤에 코산을 사용해서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V코처럼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코 모양들이 쭈르륵 있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V 모양의 코들에 지금 화면 위쪽에 있는 이 반코만 끼워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자, 여기가 첫 코임을 우리 확인할 수 있지요. 여기 첫 코에 위에 반코, 이렇게 V 모양의 반코에만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또 세실을 걸어주면 되는데, 요 꼬랑지 실도 같이 떠주면 나중에 정리 안 해줘도 되고 참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마치 세트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세실을 걸어서 뿅 빼고, 이런 꼬랑지 실들은 또 이렇게 착착 당겨주면 돼요. 다시 짧은뜨기 실을 걸어서 통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첫 짧은뜨기가 또 되었고요. 그 옆에도 해볼게요. 이렇게 V코에 반코만 이렇게 끼워서 세실 걸어서 빼주고, 실 걸어서 통과. 자, 이런 식으로 꼬랑지 실은 이렇게 편물에 이렇게 붙여놓고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지요? 이렇게 반코를 꿰고 실 걸어서 빼고 세실 걸어 통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쪽에 했던 것처럼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하시면 돼요. 넣고 걸고 빼고 실 걸어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또 쭈루루 가고, 지금 반대편에 이렇게 마커가 있는 데 쪽에서는 또 뭔가 복잡해 보이는 뭔가 있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여기까지 올게요. 쪽도 거의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또 반코 꿰어서 실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자, 진짜 마지막 코는 바로 여기에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반코 끼워서 짧은뜨기 해주면, 자, 지금 여기가 바로 첫 코예요. 자, 마커를 표시해 놓은 데는 바로 여기 첫 코지요. 이번 단 한 코에 2개를 넣었던 그 코의 첫 코고요. 지금 이쪽 또한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한 코에 3개가 이렇게 쪼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딱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한 코 더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잘 보면은 2개의 코가 들어가 있는 그 첫 코의 자리, 이렇게 구멍을 살짝 뚫어 보면 이렇게 바로 이 코에 바늘을 다시 쏙 넣어서 그 코에 세실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면, 이렇게 딸랑 하나의 코에 3개의 짧은뜨기, 반대쪽도 딸랑 하나의 코에 3개의 짧은뜨기,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여기를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마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이 마커를 표시해놓은 이 코에다가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지금 마커로 표시해놓은 이곳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서 일단은 마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여기 코, 지금 마커를 표시해놓은 코를 기억을 하고 살짝 빼볼게요. 바로 여기에요. 지금 마커를 뺀 그 코에 바늘을 이렇게 쏙 넣을게요. 넣고 그 다음 또 실 걸어서 빼고, 빼뜨기는 방금 뺀 이 실을 여기 원래 바늘에 걸려있던 고리에 통과를 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그러면 딱 요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 이 위에 바로 무늬를 넣어도 큰 상관 없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만들고 조금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짧은뜨기 단을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걸어서 통과하는 사슬, 즉 기둥코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지금 만든 이 기둥코 또한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만들어진 이 코 같은 이곳은 빼뜨기 연결 부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기둥코, 즉 이렇게 니은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코스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뜨개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첫 코는 바로 여기예요. 얘는 방금 빼뜨기로 연결했던 전단의 가장 첫 코기도 하고요. 지금부터는 다 V코 몽땅 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V코 다 꿰어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걸어서 빼오고 또 이렇게 실걸어서 통과하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면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얘는 빼뜨기 연결 부분, 얘는 기둥코, 바로 얘가 첫 코가 되는 거죠. 첫 코의 위치는 이 가방 끝날 때까지 계속 표시를 해줄 거예요. 요거는 초보자분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표시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첫 코의 위치가 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마커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단부터는 그냥 평단이에요. 평단이라 하면 있는 코스 그대로 짧은뜨기라든지 뭐 긴뜨기라든지 이런 뜨개 방법을 적용하면서 단수만 올리는 걸 평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옆에 있는 V코도 이렇게 V 다 꿰어서 실걸어서 빼고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한 단 뜨고 앞으로 짧은뜨기를 쭉 한 코에 하나씩 돌려줄게요. 쭉 돌아서 다시 이쪽 빼뜨기 연결하는 부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또 거의 끝까지 왔어요. 지금 이렇게 2개의 코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3개 코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코 옆에 기둥코, 빼뜨기 연결 부위 이렇게 니은으로 보이는 부분은 과정을 위한 거지 코스가 아니라서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2개의 코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개의 코만 이렇게 또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다시 첫 번째 코, 호호 여기군 하고 첫 번째 코 꽂혔던 위치를 기억해 두고요. 그곳에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바늘을 꽂아서 세실 걸어 빼오고 빼온 코로 바로 원래 걸려있던 코를 통과해서 팍 당겨주면 이렇게 빼뜨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슬 하나를 더 만들어서 기둥코를 세워주면 또 이렇게 니은자 모양 체크할 수 있죠. 요렇게는 코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고 바로 여기가 저코. 그걸 기억하면서 조금 지금과 했던 과정의 평단을 2단만 더 진행하고 올게요. 가방의 아래. 자, 이렇게 저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 지금 이렇게 빼뜨기 연결 부분 기둥코 다시 첫 번째 코 이렇게 꽂아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자, 이렇게 저는 가방의 아랫단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코산을 꿰는 그 작업을 해줘서 이렇게 겉면을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따라라랑 무늬가 있으면서 굉장히 일자로 이렇게 딱 일자로 마감이 되는 아랫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이런 걸 보면서 살짝 잘했군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늬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무늬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늬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늬단을 지금부터 쭉 해나갈 거고 두 번째 무늬단을 쭉 해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까지 두 번째 무늬단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만 초집중해서 약간 집중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딱 해놓은 상황에서 사슬을 4개만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사슬을 만들어주고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코, 우리 항상 뜨게 했던 그 첫 번째 코 있지요? 거기로 한길긴 뜨기 하나만 가줄게요. 바로 바늘의 실을 걸어서 이렇게 바늘의 실을 걸어서 여기를 검지로 꼭 잡고 첫 번째 코의 위치 있지요? 빼뜨기에서 약간 작아진 그 코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세실을 걸어서 살짝 빼주면 이렇게 바늘의 실이 3가닥이 걸려요.
세실을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2개 코만 먼저 통과를 해주고 남은 2개의 코는 또 세실을 걸어서 통과를 해주면 딱 이런 모양으로 약간 길다란 요 뜨개 방법이 바로 한길긴뜨기예요. 첫 번째 코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해서 이렇게 살짝 꺾이는 모양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지금 요런 모양 계속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 코 또 걸을게요. 지금 방금 뜨개를 한 이 첫 번째 코 말고 그 다음에 V코 거르고 바로 이 3번째 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난 상황에서 바늘을 쏙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요.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도 또 1개의 코를 거르고 그 다음 코 해줄 건데 여기 또 사슬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늘의 실 하나 걸어서 한길긴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코 걸렀고 그 다음 코예요. 이렇게 V코 다 꿰어서 세실 걸어 빼고 3개 걸린 실 중 세실 걸어 2개 먼저 빼고 세실 걸어 2개는 나중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번을 해줬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방금 한길긴뜨기를 해준 그 코로 바늘에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3가닥 중에 2코 먼저 2코 나중에. 자, 이렇게 하면 이건 V스티치 할 때랑 딱 똑같은 모양인데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이렇게 V 모양 사이에 사슬을 하나 넣어서 약간의 공간을 만드는 이런 모양. 바로 이 모양이 계속 나와줄 건데 지금 첫 코만 이 모양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사슬 4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서 모양은 똑같지만 방법은 살짝 다른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했던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한 코 거르고 또 그 다음 코 여기로 가서 그냥 짧은뜨기 그냥 평범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또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로 가서 바늘에 실 걸어서 V 모양 V 스티치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또 바늘에 실 걸어서 같은 코에 이렇게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하나. 즉 이런 V 스티치를 지금 이렇게 또 해줬어요. 아까 했던 거와 같은 모양이지요? 그럼 그 다음은 또 짧은뜨기 하나가 오겠군요. 대신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또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그냥 짧은뜨기 하나 딱 해주고요. 짠 해주고 또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에 요 V 스티치 모양 그대로 하나 더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자, 이런 식으로 V 스티치 오고 짧은뜨기 오고 V 스티치 오고 짧은뜨기 오고 V 스티치 오고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실수는 제 생각에는 요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 가는 이 과정에서 혹여 실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질 경우에 여기가 그 걸러야 되는 한 코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 거르고 여기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지 말고 항상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용한 코가 여기야 하고 그 다음에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 바로 여기지 하고 이런 식으로 꼼꼼히 체크하면서 짧은뜨기 하나 또 한 코 거르고 V 스티치 하나 사슬 하나 중간에 넣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규칙으로 한 단을 삥 둘러와 볼게요. 이렇게 지금 뱅글을 돌아가는 이 타원형 코너조차도 딱 같은 규칙으로 하시면 되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어요. 저 지금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그럼 또 마무리 해볼게요.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로 와서 또 V 스티치. 자, 그 다음에
또 한 코를 거르고 바로 여기 또 짧은뜨기를 해주면,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딸랑 한 코가 남지요. 얘는 코수가 아니고 빼뜨기 연결 부위 기둥코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딸랑 한 코, 원래 우리가 스킵해야 되는 그 한 코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스킵을 하고 다시 이쪽에 바로 연결을 해서 빼뜨기를 해줄 건데, 이렇게 기둥코를 우리가 처음에 4코를 세웠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코, 즉 한길긴뜨기 높이에 해당하는 세 번째 코에만 이렇게 빼뜨기 연결할게요. 반 코씩 콕 찔러도 큰 상관은 없는데 초보자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V 모양을 다 끼워줄게요. 그 다음 또 세시를 걸어서 빼주고, 빼준 코로 고리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첫 번째 무늬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무늬단이 잘 완성이 되었다는 뜻은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서로 맞으면 잘 완성이 된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그 다음 무늬단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무늬단은 전 단과는 달라요. 그래서 계속 교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은 기둥코는 하나만 세워주면 돼요. 짠, 이렇게 기둥코 하나만 세우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 첫 번째 딱 만나는 거가 바로 V스티치, 첫 번째 V스티치예요. 여기에 가운데, 즉 V스티치 가운데는 우리가 사슬을 만들어줘서 이런 공간이 있지요. 이렇게 뻥 뚫린 거꾸로 세모 같은 공간, 바로 이 공간으로 바늘을 쏙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면 돼요. 자, 방금 한 이 짧은뜨기가 이번 단의 첫 번째 짧은뜨기예요. 이 또한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나는 요걸 놓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커를 꼭 표시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무늬단은 뭔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했어 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전단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했던 V스티치와 V스티치 사이에 짧은뜨기를 했던 코가 딱 보이지요? 이 짧은뜨기를 했던 이 코가 보이면 바늘의 실을 걸어서 그 코, 이렇게 짧은뜨기를 했던 그 코 위에 이렇게 V코 보이지요? 이 V코에 꽂아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했던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냥 가면 안 되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옆을 보면 구태여 따지며 한 코를 거르고 다음 코지만, 가장 편하게 찾는 방법은 전단에 이렇게 또 V스티치 모양이 딱 보이면 중간에 우리가 사슬 하나를 해줬던 그 공간, 뻥 뚫린 이 공간으로 바늘을 쑥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또 옆으로 이동, 짧은뜨기를 해줬던 코가 보이면 바늘의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자, 요게 땡이에요. 요런 식으로 반복을 쭉 하면 바로 두 번째 무늬단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찾는 방법 원래대로 하면, 제가 원래대로 방법은 위에 다 서술형으로 써드리긴 하는데 그 다음 코를 스킵하고 그 다음 코로 가서 요렇게 요 공간을 찾아서 짧은뜨기를 하라고 되어 있으나, 가장 쉬운 방법은 전단에 V스티치 했던 곡은 하면 요 중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를 빼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단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했던 코다 그러면 바늘의 실을 걸어서 그 짧은뜨기 코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요 사슬 하나만 까먹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무늬를 넣고 한 코를 거르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찾는 방법이 이게 더 쉬워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딱 봐도 V스티치야 가운데에 바늘 쏙 넣어서 짧은뜨기, 이런 방법으로 쉽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슬 하나를 매번 한다는 것만 까먹지 않으면 이번 단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다 하면은 또 이렇게 위에 V코 위에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호호, 뭔가 예쁜 무늬가 나오고 있지요. 딱 이런 방법으로 또 쭉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쭉 해서 지금 거의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V스티치 모양이 보이면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그리고 오호, 짧은뜨기다 싶으면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여기서 끝났다 하시면 안 되고 사슬 하나 하는 것도 까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자, 얘는 좀 늘어져 있어도 어쨌든 빼뜨기 연결 부분, 기둥코, 첫 코 찾는 게 의외로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요거 빼먹지 말고 계속 체크하세요. 여기에요, 방금 뺀 곳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V코 통과해서 실 걸어서 빼뜨기 자자자작 연결을 해주면, 자, 요렇게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무늬단을 이렇게 첫 번째 무늬단, 두 번째 무늬단 한 이 방법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무늬를 이제 연속적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하지만 그 방법 또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첫 번째 무늬단 했던 그 모양을 기억하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사슬은 4개, 둘, 셋, 4개를 이렇게 세워주고, 바로 이 사슬 빼뜨기 연결하고 사슬 4개 세웠던 그 코, 작아져 있지요. 바로 여기지요. 여기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딱 첫 번째 코예요. 완전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면, 이렇게 아까 여기 아래쪽에서 봤던 익숙한 모양 보이지요? 바로 이 4개의 기둥코 중에서도 하나, 둘, 세 번째 코가 바로 또 빼뜨기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가 짧은뜨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보면은 여기 그 다음 코 거르고 바로 그 다음 코, 바로 전단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길게 했던 그 코예요. 그 코 위에 이렇게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를 보면은 전단에 이렇게 짧은뜨기가 딸랑 하나 있던 그 코를 만나면 또 그 코 위에다가 이렇게 V 스티치를 해주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즉 V 스티치, 짧은뜨기 V 스티치 했던 거 첫 번째 무늬단이랑 동일하고, 그 코의 위치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것 또한 동일해요. 보시면 이렇게 V 스티치 있었던 거 위로 이렇게 V 스티치가 가는 것 또한 동일해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 코도 거르고 그 다음 코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는 자리를 찾는 방법은 그 다음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전단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했던 코를 찾아서 짧은뜨기를 해도 되고,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또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했던 그 코를 찾아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수평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단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코 위에 짧은뜨기 코 위에 V 스티치. 이번 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또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 끝까지 다 왔어요. 지금 짧은뜨기까지 딱 끝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 이렇게 V 스티치들이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도 저는 이렇게 V 스티치가 가야 되는 위치지요. 방금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이렇게 짧은뜨기 코 위에 잽싸게 V 스티치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단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했던 코 위에 이렇게 짧은뜨기까지 딱 마치고 보면은 코 한 코 거르게끔 이렇게 마지막 코 되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빼뜨기 연결 부위, 우리 기둥 코는 이렇게 4개의 사슬을 세웠으니까 아까 마침 표시를 해둔 여기 마커를 빼고
여기 코를 가주면 되지요. 하나, 둘, 세 번째 코를 가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운데 꼭 V 모양 다 안 찔러도 돼요. 가운데를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볼게요. 근데 조금 코 찾는 게 다 너무 헷갈려, 첫 코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그냥 V코를 다 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하나, 둘에서 지금 하나만 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무늬단 아까 했던 그 중간중간에 사슬 하나씩 만들어주는 그 단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 기둥코는 하나만 세워주면 되고요. 원래대로 하는 방법 그거 말고 우리 이렇게 V코 중간에 팍 꽂아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방금 해준 짧은뜨기에 이렇게 바꿔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하는 건 빼먹지 말고요. 전단에 짧은뜨기 코에는 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전단에 이렇게 V스티치다 싶으면 가운데 사슬 위치에 꽂아서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또 우리가 생각이 나지요. 짧은뜨기 했던 곳에 한길긴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V스티치 있었던 곳에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자, 우리가 했던 기억 그대로 또 쭈루루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마무리 빼뜨기 연결하는 거 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또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V스티치 코 가운데로 짧은뜨기 넣고 사슬 하나 빼먹지 말고 마지막 이렇게 짧은뜨기다 했던 그 위치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넣어주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넣어주고 사슬 하나를 빼먹지 말고요. 빼뜨기 연결 부분 기둥코를 지나 첫 번째 코다 싶은 곳에 이렇게 V코 멍창 끼워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우리 무늬단 가는 게 두 세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호호, 이제는 정말 그대로 우리가 구태여 했던 거에서 따지면 세 번째, 네 번째 단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 시작만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단, 자, 이렇게 또 기둥코 하나, 둘, 셋, 네 개를 세우고 바로 요 위치 빼뜨기 연결했던 그 첫 번째 코에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고 우리는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또 빼뜨기 연결을 할 거라서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 이렇게 한길긴뜨기 코에 짧은뜨기 하고 짧은뜨기 코에 V스티치 넣고 오호, 또 생각이 스멀스멀 나지요. 딱 이 방법 그대로 다시 세 번째 단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 번째 단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자곡자곡 쌓아 올리면 내가 원하는 가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했던 규칙 그대로 원하는 높이까지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쭉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열심히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만들었고 저는 이렇게 마감 부분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지금 요 느낌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즉 V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V스티치와 짧은뜨기가 들어가는 그 단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나는 일자로 끝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요 다음 단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총 사이즈가 폭은 23cm, 높이는 한 27.5cm 정도가 나와요. 저의 단수는 요렇게 무늬단이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무늬단이 나오지요. 저의 무늬단은 총 18단이고 총 아래서부터 정말 여기서부터의 단수는 저는 40단이 나오네요. 저의 사이즈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까지 딱 만드시면 돼요. 자, 이제 저와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빼뜨기를 연결한 상황에서 실은 적당히 잘라주고요. 실을 주르르 빼서 돗바늘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돗바늘에 끼워서 지금 우리가 실이 연결되는 이 코 말고 꼭 이 다음 코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실 정리하는 이 방법은 꼭 여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하든 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요긴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하나 거르고 그 다음 V코를 이렇게 몽땅 꿰어서 여기가 지금 아랫부분이 없어서 꿰다는 게 무의미해 보이지만 나름 꿰 만한 코가 있지요? 이렇게 꿰어서 쑥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 항상 이렇게 방금 요 실이 시작한 코 있죠? 요렇게 실이 시작한 바로 이 코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뒤쪽으로, 지금 얘가 조금 뚫려서 이렇게 뒤쪽으로 실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샤샤샤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옆에 코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마무리가 되게 돼요. 지금 뒤로 쏙 빠진 이 실은 이렇게 가방 안쪽을 잘 보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티나지 않게 사사사사 숨겨줄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숨겼다고 생각하면 또 교묘하게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트 무늬 같이 이렇게 구멍이 좀 많이 뚫린 스타일들은 이런 실들이 나중에 빠져서 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통과해서 꼭 묶어주어서 탁탁탁. 가방의 본 바디는 다 완성이 되었어요. 깔끔하게 완성이 된 상황에서 가방끈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방끈을 같이 뜨면서 마무리를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지만 이 가방은 따로 떠서 부착하는 방법이 조금 더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새우뜨기로 가방끈 후딱 떠서 쫙 부착하도록 해볼게요. 새우뜨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후다다닥 알려드려 볼게요. 요렇게 시작과 끝에는 항상 실을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나중에 가방끈을 연결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남겨놓고 요렇게 다시 시작 묶음을 하나 딱 만들어 줄게요. 시작 묶음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사슬을 하나 둘 이렇게 딸랑 2개만 만들고 딸랑 2개니까 요 2개 중에 가장 첫 번째 코 여기로 바늘을 쏙 넣어서 그냥 반코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하나만 해줄게요. 이렇게 빼고 세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빼주면 그 다음에 슈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바로 여기 이렇게 돌롱돌롱 이렇게 보이는 약간의 그 실이 있지요. 여기 딱 보이시나요? 딸랑 여기요. 딸랑 여기 한 가닥에 바늘을 쏙 넣어서 짧은 뜨기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세실을 걸어서 그냥 훅 빼지 않고 한번 빼고 그 다음에 2코를 또 한 번에 빼고 요런 짧은 뜨기를 하고 다시 휙 돌려보면 아까는 한 가닥이었던 게 이렇게 2가닥 짝짝 가로로 2가닥 보이지요? 요 2가닥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또 짧은 뜨기 해주면 돼요. 세실 걸어서 요 2가닥 통과해서 빼고 남은 2가닥은 한 번에 빼고 그 다음에 살짝 돌려보면 이제부터는 계속 2가닥 시작할 때만 한 가닥이었던 거라서 이제부터는 계속 2가닥 여기다 또 바늘을 넣어서 2개 먼저 통과 2개 나중에 계속 이렇게만 하면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새우뜨기 가방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방끈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서 붙일 계획이니까 자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은 짠 하고 이렇게 길다란 가방끈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하나의 가방끈을 65cm, 66cm 한 그 정도로 잡았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의 가방끈을 저는 이렇게 지금 부착을 할 거예요. 짠 이렇게 부착을 할 거라서 똑같은 길이의 가방끈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짠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왔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66cm 정도 되는 가방끈 2개를 만들었고 가방끈을 부착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가방끈을 부착할 때 제일로 중요한 건 바로 가방끈이 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히면 힘들게 단 가방끈이 다시 떼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방끈의 방향을 잘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가방끈이 달릴 만한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쪽 기준으로 V 스티치가 하나, 둘, 3개 정도 지난 곳에 이렇게 부착을 할 거고요. 이쪽 또한 하나, 둘, 3개 정도 지난 곳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균형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한 요 정도쯤에 단다고 생각하고 더 정확하게 하실 분들은 코스를 세거나 길이를 재셔도 되지만 뜨다 보면 편물은 살짝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양쪽 균형이 맞고 대칭이 맞는 곳에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맞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무늬단, 두 단이 무늬단이죠. 이렇게 두 단 무늬단 아래 바로 여기 이 정도에 이렇게 넣을게요. 쑥 넣어.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보고 다시 이 정도의 위치가 괜찮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부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꿰매어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끈이 되고, 저는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부착을 해줄 거예요. 즉 가방의 이 본체와 다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통과를 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 조금 이 바디 자체가 약간 구멍이 있는 이런 스타일들은 튼튼하게 고정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고정을 해볼까 해요. 지금 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뒤쪽을 한번 쿡 찔러서 앞쪽까지 이렇게 쿡 해서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중간에 이 가방까지 다 포함을 한 상태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 나는 이제 이렇게 다 튼튼하게 연결을 할 거다 라고 표시를 해놓고, 지금부터는 모양을 신경 쓰면서 꿰매 볼게요. 우리에겐 이렇게 바늘 땀들이 있지요? 이 땀들을 너무 벗어나게 마구마구 이렇게 꿰매면 굉장히 지저분하겠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짝 모양을 봐가면서 이렇게 모양을 봐가면서 찌르고 뒤로 쏙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 부분은 연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 부분 딱 한 1cm 정도 이 부분 안에서 깔끔하게 왔다 갔다 마감을 하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고정이 되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이런 식으로 요 새우뜨기 문양에 맞춰서 이렇게 깔끔하게 꿰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깔끔하게 연결이 됐다. 문이 많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겉쪽에서 내가 지금 바늘땀 연결된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연결이 됐다 싶으면 지금 이 실을 이렇게 안쪽으로 잘 보내서 숨겨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도 마무리를 짓고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둔 가방끈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네 군데 다 깔끔하게 연결을 하고 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가방끈까지 깔끔하게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봤어요. 가방끈은 사용하다 보면 무조건 이만큼은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기에 조금 짧아 보이는 게 딱 정상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블러썸 스티치백 어떠셨나요? 즐겁고 따뜻한 봄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셨길 바래요. 우리의 일상에도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도 따뜻한 봄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떠나시기 전에 따뜻한 응원의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